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어떻든 제가 지금 봉국대 와서 한 7개월여 정도 되는데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 불자 교직원 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방금 사회자께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공직에 그저 오래 있었어요. 한 36년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8년간은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1996년도부터 근무를 했고 그 뒤에 다시 검찰로 복귀를 해서 계속 검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1년도에 헌법재판관이 됐다가 한 2년 정도 재판관 하던 중에 이제 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나머지 한 4년간 해서 공직을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쭉 지나왔어요. 그 남들보다는 훨씬 또 이 업무량이라든지 또 업무의 강도가 높은 자리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위태위태한 그런 자리를 거쳐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이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부처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한 이 공직 생활 내내 이 참선 수행을 늘 하려고 노력을 했고 초기에는 뭐 참선이라기보다는 명상에 가까운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중간에 큰 스님으로부터 이제 화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참선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직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힘이 됐던 것은 이 참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스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선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참선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 참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소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사로 인간하고부터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연수원에 있을 때부터도 이제 이 명상을 좀 해왔었는데, 그게 늘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그 참선의 효과가, 저는 이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 자존감을 이렇게 잃지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을 갖는데 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야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이 다 특수성이 있고 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참선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평검사 또는 평검사로서 각 분야의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 이게 내가 최고의 이게 적성이 맞는구나, 이 체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승진을 하고 이제 이 부장검사가 되고 차장검사, 검사장 이렇게 쭉 하면서 부장 때는 또 부장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부장도 무슨 뭐 특수부장도 하고 또 무슨 이 다른 부장들도 여러 개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분야들이 굉장히 그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이제 큰 사건들을 또 했습니다. 이 큰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이게 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 이게 언론의 관심을 받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그 이제 그 어떤 이 부담감 또는 그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잘 견뎌냈던 것이 이 적시 참선의 효과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할 때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이게 민감한 사건들이 간혹 이제 있어요. 근데 유독 제가 근무할 때 가장 큰 사건들이 많았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이 이제 이 통진당 해산 사건이라고, 이 종북 이 사회주의자들 이 정당을 해산을 하고 국회의원들 자격을 박탈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 힘든 사건이었어요. 이게 기록 이 양만 해도 이 17만 6천 페이지, 아마 여기서 쌓아놓으면 아마 여기서 끝까지 가는 이제 그 정도의 분량일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3개월, 1년 1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이 변론기일이 들어오면은 그 기록을 재판장으로서 또 이 주심하고 재판하는 재판장은 이게 다 읽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하려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적어도 어디에 어떤 부분이 이 중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기일에 2만 페이지, 그러니까 2만 페이지라면 이게 500페이지짜리 책으로 해도 한 200권 되는가요? 엄청난 분량이죠. 20권 되는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거를 읽는 것 자체가 하여간 이 물리적으로도 엄청난 그 시간을 요하고, 거의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기록을 보다가 잠들고 막 그런 생활을 했는데, 또 이 재판 자체가 또 너무 힘든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과격하고, 또 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법원에서 소위 막 이제 이 재판 거부를 하고 거의 깽판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하고, 그래서 이걸 끝까지 잘 원만하게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든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 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이 이 많은 용납을 해주셨고, 거의 70%가 정도가 찬성을 해주셨죠. 그런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게 이 순탄하게 마무리된 것은, 이것은 부처님 덕이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 참선으로 인해서 늘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참선의 효과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선을 하고 나면 늘 이게 정신이 좀 맑아지고 아무리 이게 이 과부하가 된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크게 다치지 않고 잘 그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큰 사건을 하고 나서 우리 재판관이 9분인데 그 저를 빼고 8명이죠. 8명이 전부 다 뭐 병원에 입원하든지 아니면 감기 몸살을 크게 앓든지 이렇게 뒤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감기 몸살 없이 수월하게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번째로는 이게 저는 이제 공직생활하면서 참 이 사람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직장 상사를 비롯해서 동료, 또 이제 부하 직원들, 이런 분들도 다 이게 정말 괜찮은 분을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연복이 많다, 인복이 많다 이렇게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참선덕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선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운이 발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만나는 분들한테도 서로 상호 교감을 하면서 이 좋은 기운을 받고 또 그게 힘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공직 생활에서 참 이 순탄하게 지내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그런 큰 사건을 하든지 검찰에서 큰 수사를 하면은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대개 이제 이게 이 국회가 참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 정치권이랑 상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어려운 부분이 언론입니다. 이제 언론. 이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또는 하나하나 조그마한 그 실수를 가지고 부각을 시키거나 또는 잘못 전달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애를 먹죠. 특히 이 큰 사건 수사를 하면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언론이 이제 이 취재를 하다 보면은 오버해가지고 이게 이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진실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과장되게 써버리고 이러다 보면 수사에 큰 지장을 받죠. 그래서 애를 많이 먹는데 그래서 특히 큰 사건을 하게 되면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언론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한테 이제 협조를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항상 기자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기자 여러분들이 이 수사 상황과는 별개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기자로서는 또 그럴 의무도 있죠. 그 사건의 의미라든지 비중을 부각을 하려다 보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의 속도에 맞춰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그 당부를 해도 기자들이 이제 그걸 그대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많이 오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 트러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애를 먹는데 제가 이제 2004년도인가요? 2004년도 4월 달에 이제 서울지검 이 3차장 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큰 사건이 이 노무현 정부 2년 차에 들어와 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어요. 소위 이제 권력형 비리라는 유전 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이 이제 거기 사건의 당사자가 그 이광재 의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왼팔 오른팔 하던 비서관을 했고 그 뒤에 이제 국회의원이 그때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산린 유전 개발과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제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이제. 그래서 이 부임하기 직전에 벌써 이미 이제 그게 의혹 제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정치적으로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이제 그 한 달 가까이 이제 됐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고 그 전부터 이제 쭉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지켜보다가 부임을 했는데 그 기자들한테 이제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죠.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는 수사의 속도에 맞춰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그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공동 운명체로서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로서 여러분도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기자들의 부탁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 우선 브리핑을 사실은 이제 큰 사건을 한번 브리핑을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많으면 한 세 번 정도를 하는데 매일 해달라. 그것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번을 해달라. 그거는 이제 이 조간이 있고 석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두 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굉장히 이게 과중한 일이죠. 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오케이 했어요. 저 들어주겠다. 그 둘째, 두 번째로는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 보통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오면 이 곤란한 사항은 전화를 안 받든지 또는 받아도 뭐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이런데 또는 사실관계를 이제 이 대체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확인하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절대 기자들한테 사실 여부에 대해서 내가 밝힐 수 있는 거는 다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기자들이 전화 오는 거는 무조건 받아달라. 그래서 뭐 회의 중에는 물론 못 받지만은 제가 끝나고 나서 이 콜백을 반드시 했어요. 근데 이게 전화가 그냥 한두 통 오는 게 아니고 적게 오면 하루에 6, 70통, 많이 오면 한 150통 내지 200통이 넘어요. 그럼 온종일 전화 왔다 갈 시간 다 보는 이 배터리가 한 3번, 4번을 갈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걸 다 받아주고 콜백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요구 조건을 듣고서 거기에 내가 그걸 100%다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 있다. 두 번째 사항에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뭐 해줄 것이 있다. 첫째, 피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거. 근데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그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사를 해서 한 50일 정도 수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였어요. 거의 다 이제 수사할 만한 사람 다 수사를 하고 나머지 딱 중요 인물이 한 분 남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의 그 후원위원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후원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이제 뭐 이거 오래된 얘기니까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이기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이분 그 사무실에서 그 중요 인물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거기 접촉한 것들이 다 이게 중간에 이제 그 사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을 수사를 안 하면은 이걸 마무리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 차례 이제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분은 본인이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내가 뭐 때문에 수사를 받을 거냐 안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당신이 명색이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데
대통령이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당신이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 아니냐. 당신은 후원회장으로서 그 수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제 좀 약간 처음에는 버티다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나가겠다. 요구 조건이 언론에 절대 노출이 안 되도록 해달라. 근데 제가 수사의 이 주재자로서 수사를 하는 이 입장에서 마무리를 하려면 이 사람을 조사를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이제 소환을 한 거죠. 근데 기자들이 이게 비밀로 소환했다면 난리가 나죠. 나중에. 그래서 이 제일 사각지대인 시간이 이제 한 아침 8시예요. 보통 이제 새벽 한 7시 정도까지는 이제 기자들이 그때는 밤샘 수사도 많이 할 텐데 소위 이제 뻗대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귀를 대고서 이제 듣는 막 이런 걸 하다가 한 7시 지나면 아침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땐 다 이제 철수를 해요. 그 이제 기자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8시에 이제 그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소환을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10시에 이제 그 브리핑을 하는데 오픈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어차피 탄로가 날 텐데. 그래서 10시에 이제 불렀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근데 사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날 그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황모 기자인데 이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 내일 이기명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맞죠? 이러고서 그걸 듣는 순간에 제가 막 깜짝 놀랐죠. 이게 오픈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기자한테 알려서 기자가 어디서 들었는지 이걸 이제 그걸 확인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놀랬지만은 제가 이걸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자칫하면은 이게 불렀다는 걸 인상을 주면은 당장 기사화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거짓말을 또 하면 또 안 되는 것이 거짓말을 하면 또 신뢰관계를 깨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황 기자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취재 결과 확인했는데 내일 아침에 조사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황 기자 섣불리 써서 오보내지 말고 신중하게 잘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불렀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불렀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기자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 기자 반복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2번, 3번을 황 기자 내가 이 황 기자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내 얘기를 잘 새겨 들어서 판단해라. 이건 섣불리 써서 오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이 기자가 사실은 이 기사를 다 써놓고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막 헷갈린 거예요. 이게 부른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기사를 조금 끝을 흐렸던 모양이에요. 이게 데스크에 올라갔는데 데스크에서 받아보니까 이게 불러서 이게 수사한다는 건 이건 확실한 이제 이 특종감인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특종을 놓치는 결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날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황 기자가 나와 있었는데 황 기자 얼굴을 불그락 풀으라 하는 거죠. 이제 나와서 근데 기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황 기자가 그 쓴 이제 기사를 보고 황 기자가 이제 그날 아침에 조간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랬었어요. 3차장의 거짓말. 그래가지고 3차장이 이제 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박 누구누구 이 서울지검 3차장 검사는 지금까지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수사를 해왔다. 특히 이 사안에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그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 유전 게이트 사건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서 또 늘 기자들과의 어떤 게 전화 연락도 잘 받아주고 이런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잘 받아왔다. 그런데 유독 권력의 최고 실세인 이 이기명의 와서는 이 원칙을 깨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이 4단 기사로 이 기자의 눈이라는 그 기사로 크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이제 명예가 좀 실추가 됐죠.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우리 황 기자 저기 앉아 있지만 황 기자가 우리의 3차적의 거짓말 이랬는데 나는 솔직히 해서 황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황 기자한테는 별 유감이 없지만은 다만 이 표현상의 거짓말이라는 건 요건 좀 지나치다. 나는 거짓말을 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지금 이 사건을 누가 수사하는지 다 아는데 내 이름 석자 중에 박 누구누구 하는 거 이름은 빼고 박 3차장 검사 이랬으면은 좀 안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자들이 전부 다 이제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황 기자가 어제 이런 전화가 왔었고 사실은 내가 그래서 황 기자한테 섣불리 써서 오보내지 말고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지 내가 불렀다 안 불렀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은 나머지 황 기자가 기사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 몫인데 아마 황 기자로서는 특종을 놓쳤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근데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오보내지 말라고 그랬지 안 불렀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기명을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절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실은 이 사람을 수사를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그래서 약속을 했다. 언론에 노출을 안 시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브리핑에서 뒤늦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지금 와서 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지만은 우리 황 기자가 전화 온 것도 이제 그런 목적인데 만약에 황 기자가 그걸 기사화해서 썼으면은 이 사람이 또 아들이 저 MBC 기자였어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언론에 언론이 노출이 되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노출이 되면 와서 사진도 찍을 것이고 대형 이게 뭐 그야말로 이게 저 언론의 저 초점을 받아가지고 본인으로서는 뭐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끝까지 거절한 것인데 만약에 그 기사화 됐으면 아예 나오질 않았다.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도 할 수도 없는데 이 자동 오보 아니냐. 내가 그래서 오보 내지 말라고 그랬지 안 불렀다는 얘기는 안 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다 납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잘 마무리하고 한 50일간 수사 결론도 아주 그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잘 마무리했고 그 뒤에 이제 특검도 들어왔지만은 더 이상 밝혀진 것도 없이 그 검찰 수사가 정당한 걸로 다 평가가 돼서 아주 큰 대형 사건이 사실 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맡으면 저게 까딱하면은 저게 오히려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큰 수사를 많이 했는데 뭐 행남도 사건이라 큰 사건이 있었고 또 윤상님 사건이라는 그 대형 법조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것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또 그 뒤에도 삼성 에버랜드 사건 또 큰 사건 중에 또 이 청계천 비리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그때 서울시 부시장이 구속이 됐던 이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애를 먹었죠. 막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황우석 사건도 있었습니다.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황우석 박사. 그거는 제가 수사를 거의 다 해놓고 마지막 이제 발표는 다음 후임자가 와서 그 사건 마무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하여간 1년 내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시달렸어요. 근데 그때 그래도 이게 건강을 잃지 않고 잘 견뎌냈던 거는 오로지 이 참선 수행 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때 이 기자들도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고 이 기자들이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좋은 쪽으로는 절대 안 써줘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으로 이 기사를 써줬고 그 뒤에도 제가 헌법재판소 갔을 때도 그때 그 기억으로 많은 부분에 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인연을 맺었던 그런 기자들도 정말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인복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게 이 참선 수행의 덕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 텔로미어 이펙트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으로는 이 늙지 않는 비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이 학자가 쓴 글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 텔로미어에 관한 이제 그 얘기를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텔로미어가 뭐냐면 이 우리 세포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가 이 46개가 있죠. 염색체마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 바깥에 이렇게 띠가 있죠. 그게 그 운동화 끈 옆에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그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띠가 있는데 그걸 텔로미어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가 이제 분열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열을 하면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져 가지고 짧아져서 끝에 이르면은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한대요. 이제 그 세포 분열 안 하면 세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늙는 것이 이 텔로미어가 짧아져 가지고 세포 분열이 이제 중단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이제 어떤 그 생명체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이 텔로미어라는 건데 이분이 텔로미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한 2, 3년 전에.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를 알아냈냐면은 이 텔로미어가 계속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긴 상태로 있다가 짧아져 가지고 나이 먹어서 늙어서는 아주 짧아져 갖고 이제 세포 분열을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쭉 짧아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길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또는 더 짧아지지 않고 중지 상태에 있거나.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효소가 분비되면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분비가 되면은 그 텔로머라제는 이 효소의 효과에 의해서 이 더 이상 짧아지지 않거나 이 또는 오히려 길어지는 이런 그 효과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그 심리학자하고 두 분이 이게 공동으로 썼는데 그분하고 같이 계속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낸 건데 그 요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텔로미어가 빨리 짧아진대요. 그래서 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이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그 부모는 텔로미어가 이 동년배의 그 사람들보다도 텔로미어가 현저히 짧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그게 텔로미어의 효과를 줘가지고 짧아진다는. 근데 그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효과가 뭐냐 하면은 그게 참선 명상이라는 겁니다. 명상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하게 되면은 이 텔로머라제라는 그 효소가 분비가 돼가지고 이 텔로미어가 더 이상 안 짧아지거나 길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진대요. 그래서 스님들의 평균 수명이 길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 섭생이나 또 뭐 이 생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 수명이 긴 그런 이제 그 평상시 일상생활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참선 수행의 효과로 아마 평균 수명이 긴 거 아닌가 하는 거기 이제 책에도 말하자면 그런 게 성직자들이 대체로 평균 수명이 길대요. 이제 그런 그래서 결국은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일상 또는 그게 직업이든 또 평상시 생활이든 늘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참선 수행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이 평상시에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5시 좀 넘으면은 불교 방송에 이제 그 아침 예불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침 예불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108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한 30분 정도 하고 이제 6시 되면은 이 송담 큰 스님 그 법문이 나와요. 그 법문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걸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끝까지 다 듣고 이제 그러고 마치고 이러는데, 그걸 늘 이제 뭐 하루도 안 빼고 거의 뭐 특별한 경우에는 늘 하죠 이제.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일상생활 자체가 뭐랄까 이 새로운 그 에너지를 받는다 그럴까. 그래서 늘 이게 좀 이 생활 자체가 좀 피로도가 덜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 약간의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 좀 그 즐겁게 지나오고, 그런 걸 또 실제로 그걸 제가 육체적으로도 느낍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특히 후배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이 가까운 제자들한테는 항상 이 참선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참선이 아니라도 뭐 종교인이 이제 불교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책 얘기도 해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시인이기도 하고 사상가인 분이 있어요. 이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죠. 그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시 중에 이 What is success 하는 거지.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시 내용이 조금 아주 길지는 않지만은 전부 다 하면 길기 때문에 제가 핵심 부분만 인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What is success? 시작이 to laugh often and much.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그 뒤에 다음 기절에 보면은 to appreciate beauty.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기는 것. 그 다음에 그 한두 기절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있어요. To find the best in others. 타인으로부터 장점을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끝부분에 오면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맨 마지막 기절이 이제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 기절 끝에 두 번째 기절이 to know even one life has breathed easier because you have lived. 당신이 살았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좀 더 숨을 쉽게 쉴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건 조금 이제 의역을 하면 당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감을 느꼈음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공이다. This is to have succeeded.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결국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참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시간이 안 되면 5분 10분이라도, 조금 길면 30분씩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